원장님 혹시 이 짤 보셨어요? 이게 뭐죠? 사람마다 진짜 갈린다는 통통 기준? 네, 이게 SNS에서 엄청 논쟁거리를 하더라고요. 원장님 혹시 몇 번부터 통통하다고 보세요? 저는 6번? 약간 통통하다?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근데 댓글에는 한 4번만 돼도 통통한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이 많더라고요. 네, 그게 요즘 참 기준이 엄격해지는 것 같은데요. 예전 같으면 그냥 날씬하다, 보통이다 싶은 체형도 요즘은 통통하다라고 느끼는 분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요즘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 분들 보면 예전보다 훨씬 더 마른 몸을 추구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왜 이렇게까지 기준이 좀 세진 걸까요? 저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SNS와 쇼폼의 영향입니다. 요즘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저를 포함해서 인스타그램, 릴스, 유튜브 쇼츠, 틱톡 같은 짧은 영상 등을 보는데요. 거기에는 이미 몸의 관리를 직업처럼 하는 연예인, 모델, 인플루언서들이 계속 나옵니다. 물론 그분들이 노력한 것도 맞지만 동시에 조명, 각도, 보정, 포즈까지 들어가죠. 그런 이미지를 매일 반복해서 보다 보면 우리 뇌가 어느 순간 착각을 하게 됩니다. 아, 저 정도가 평균인가 보다. 나만 부족한가 보다. 뭐 이렇게 기준점이 좀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사이에 눈이 계속 훈련되고 있었던 거네요. 맞습니다. 심리학과 시지각 연구에서는 반복적으로 보는 몸의 크기나 형태가 우리가 보통이라고 느끼는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눈이 익숙해지는 현상입니다. 극단적으로 마른 몸을 계속 보면 정상적인 체형도 상대적으로 살이 있어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위험한 지점입니다. 두 번째는 체중 감량 수단이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다는 겁니다. 요즘은 위고비나 마운자로 같은 비만 치료제들이 많이 알려져 있고 체형 관리 시술도 예전보다 훨씬 대중화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는데요. 이런 약제들은 원래 의학적으로 적응증이 있는 분들에게 치료를 통해 쓰는 치료제입니다. 정상 체중인 사람이 단순히 더 마르기 위해 쓰는 미용 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약이 좋아졌다고 해서 모두가 더 말라야 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원장님 혹시 키 빼면 120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말은 들어봤는데 들을 때마다 조금 걱정입니다. 본인 키에서 120을 뺀 숫자를 이상적인 몸무게처럼 말하는 거죠? 120? 그럼 나는 몇이야? 53kg? 야, 씨. 예를 들어서 키가 163이면 한 43kg 정도가 요즘 미용 체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숫자는 의학적으로 보면 꽤 위험하게 봐야 합니다. 키가 163cm에 몸무게가 43kg면 BMI가 약 16.2 정도이거든요. 성인 기준으로 BMI 18.5 미만은 저체중에 해당되고 16대는 단순히 조금 마른 편이라고 가볍게 넘길 숫자가 아닙니다. 세계보건기구 분류로도 중등도 저체중 범위에 들어갑니다. 물론 BMI 하나만으로 사람의 건강을 전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BMI 16은 요즘 예쁜 몸무게라고 소비할 숫자가 아니라 몸이 버티기 힘들 수 있는 경고 신호로 봐야 합니다. 그 정도로 마르면 실제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에너지 섭취가 너무 부족하고 체지방이 과도하게 낮아지면 몸은 생존을 우선으로 둡니다. 쉽게 피로해지고 추위를 많이 타고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고 피부나 머리카락 상태도 나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생리주기가 불규칙적이거나 심하면 생리가 멈추는 무월경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 상태가 오래가면 골밀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젊은 나이에도 뼈 건강이 흔들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마르고 날씬하면 무조건 건강하다는 것도 완전 틀린 말이네요. 그렇죠. 건강한 다이어트는 체중을 끊임없이 낮추는 게 아니고 체지방은 줄이되 근육은 지키고 생리 기능과 에너지 수준, 피부 상태, 대사 건강이 함께 유지되어야 합니다. 몸무게가 낮다고 무조건 건강한 게 아니고 몸무게가 조금 더 나간다고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근데 병원에서도 BMI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BMI만 보면 되는 거 아닌가요? BMI는 분명히 유용한 도구인데요. 계산이 쉽고 많은 사람을 빠르게 분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BMI는 선별 도구이지 그 사람의 몸 상태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진단 도구는 아닙니다. BMI는 지방, 근육, 뼈 무게를 구분하지 못하고 또 지방이 복부에 몰려 있는지 팔이나 다리에 분포하는지도 알려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키에 똑같은 몸무게여도 누구는 날씬해 보이고 누구는 더 통통해 보이는 거네요? 맞습니다. 병원에서 필요하면 BMI뿐만 아니라 허리 둘레, 체지방률, 근육량,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같은 지표를 함께 보게 됩니다. 특히 아시아인은 같은 BMI라도 대사 위험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서 숫자 하나만 보고 건강하다, 안 건강하다 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와 연결되어서 말하면 통통해 보이느냐와 의학적으로 비만이냐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원장님 근데 같은 몸매를 봐도 남자랑 여자 또는 사람마다 기준이 좀 다르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다만 남자는 무조건 이렇고
이렇고 여자는 무조건 이렇다 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개인차가 훨씬 큽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많이 느끼는 건 본인은 체중계 숫자나 특정 부위에 굉장히 예민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1kg 쪘어요, 팔뚝이 너무 두꺼워요, 턱살이 보여요, 뭐 이렇게 세부적인 부분을 확대해서 보는 거죠. 반면에 다른 사람은 대부분 전체적인 비율, 실루엣, 얼굴 인상, 분위기를 같이 봅니다. 내가 하루 종일 신경 쓰는 1kg 차이를 주변 사람은 사실 거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자기 몸을 볼 때 너무 가혹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특히 SNS에서 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가장 잘 나온 순간과 내 일상의 가장 평범한 순간을 비교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몸을 볼 때는 몇 킬로그램이냐 보다는 전체적으로 건강하고 균형 있게 보이느냐를 같이 봐야 합니다. 그럼 진짜 궁금한 게 똑같은 키에 똑같은 몸무게인데 누구는 날씬해 보이고 누구는 통통해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타고난 골격과 신체 비율입니다. 어깨라든지 골반, 허리, 목선, 손목, 발목의 비율이 사람마다 다르죠. 같은 몸무게라도 목선이 길어 보이고 손목이나 발목이 가늘면 전체적으로 훨씬 슬림한 인상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체지방과 근육량의 비율인데요. 근육은 지방보다 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같은 체중이라도 근육량이 있고 체지방률이 낮으면 몸이 더 탄탄하고 정리돼 보입니다. 반대로 근육량은 적고 체지방 비율이 높으면 같은 몸무게라도 조금 더 부드럽고 통통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생각보다 큰데요, 바로 얼굴 윤곽입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볼 때 몸 전체를 수치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얼굴을 먼저 보고 전체 실루엣을 보게 되는데요, 몸은 말랐는데 볼살이나 심부볼, 이중턱 때문에 얼굴선이 둥글어 보이면 사람들은 직관적으로 조금 통통해 보인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체중이 조금 더 나가도 얼굴선과 턱선이 정리되어 있으면 전체적으로 더 슬림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체중은 빠졌는데도 얼굴은 쪄 보인다고 고민하는 분들이 있는 거네요.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무조건 더 굶어서 체중을 빼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무리하게 빼면 얼굴에 필요한 볼륨은 꺼지고 피부 탄력은 떨어지면서 더 피곤하고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심부볼이나 이중턱처럼 지방이 고민이면 어떤 관리를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는 국소지방을 타겟하는 시술이 좋은데요, 대표적으로 온다나 인모드 같은 장비가 있고요, 그리고 심부볼, 이중턱 같은 경우에는 그 전용 부위에 맞는 주사 시술도 있습니다. 그럼 얼굴 말고 팔뚝이나 허벅지, 옆구리처럼 끝까지 안 빠지는 부위에도 이런 게 가능한가요? 물론 허벅지나 팔뚝, 옆구리처럼 체중을 줄여도 마지막까지 라인이 남는 부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위에도 당연히 온다나 국소 부위에 맞는 지방분해 주사 같은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체중계 숫자나 SNS 기준에 너무 휘둘릴 필요가 없겠네요. 맞습니다. 체중계 숫자나 SNS 속 사진, 댓글 몇 개가 내 몸의 가치를 정하는 절대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키 빼 몸 120, 뼈마름 또는 개말라 같은 말이 유행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몸은 유행 따라 소모하는 물건이 아닙니다. 정상 체중인데도 더 말라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식사를 줄이고 생리가 끊기고 에너지가 떨어진다면 그건 아름다움이 아니라 건강을 잃는 행위입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통통의 기준은 어디부터인지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쇼닥터 박대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